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준비한 상동고 교사 윤소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변 토양의 산성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의 사진인데요. 네, 황폐화된 숲의 모습과 그리고 호수에서 집단 폐사한 물고기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환경이 파괴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시면 공통된 원인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식이 많이 진행된 석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을 일으킨 공통된 주범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산성비입니다. 산성비에 의해서 숲에서 나무가 자라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고요. 수중 생태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인간이 만든 건축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산성비 피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토양과 호수는 산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2010년 pH 5.14에서 2019년에는 4.3으로 산성화가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자, 물론 토양과 호수가 산성화된 원인에는 산성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통해서 주변 토양의 산성도를 직접 측정해 보시고요. 주변 토양에서 산성화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세 종류의 토양 샘플을 보내드렸습니다. 운동장 흙, 밭흙, 그리고 논에서 채취한 흙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물론 근처 화단이나 화분의 흙을 조금 덜어내어서 실험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투명 컵이 있고요. 나무 막대, 스푼, 거름종이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산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H 시험지를 이용하겠습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나타낸 값인데요. 물질의 산과 염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의 pH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pH 색 변환표를 이용해서 쉽게 산성도와 염기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중성인 경우는 pH 7로 표시가 되고요. 색은 연두색입니다. 자,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 그리고 붉은색을 나타내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염기성,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잠시 후에 토양을 거른 물을 pH 시험지에 붙여서 색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컵에 채취한 장소를 표시해 주시고요. 각각의 컵에 여기 지금 준비된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흙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미리 지금 흙을 넣어서요. 여기에 정수기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실험을 하실 때에는 물을 섞어서 1시간 정도 후에 측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미리 지금 물을 넣고 지금 바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섞으실 때에는요, 절대 이 막대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자의 막대 그리고 각자의 스푼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거름 종이로 걸러 보실 텐데요. 거름 종이를 이렇게 2번 접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컵에 꽂아 주시고 잘 섞으신 흙과 물을 함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밭에서 채취한 토양도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꼭 증류수가 아니어도 되고요. 집에서 드시는 정수기 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운동장에서 채취한 흙도 걸러 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물이 걸러져서 아래쪽에 맑은 물이 내려왔으면 자, 중단해 주시고요. 여기 걸러진 물을 아까 말씀드렸던 pH 시험지에 조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장 물이고요. 그리고 밭에서 채취했던 물, 그리고 마지막 논에서 채취한 물입니다. 자, 화면에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pH 시험지를 pH색 변환표와 비교해 가시면서 어떤 산도를 띠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채취한 토양의 산성도를 잘 측정해 보셨나요? 논과 밭의 토양이 산성이라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식물 성장에 알맞은 토양의 산도는 pH 5.5에서 6.5 정도로 약산성이라고 합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식물에 따라서 성장에 적당한 산성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식물 성장에 적당한 산성도가 아니라 심하게 산성화가 진행되어서 오히려 식물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토양 산성화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산성비입니다. 자, 모든 빗물은 자연적으로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그래서 빗물의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빗물은 pH 5.6 정도의 약산성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산 기체에 대규모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비가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현상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는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자, 반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인위적 요인 때문에 산성비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자, 공장이나 자동차 등이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생성이 됩니다.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이 되면 황산과 질산이 되고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산성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오염물질은 대기 현상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넓은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화학 비료인데요. 자, 많이 사용되는 화학 비료 중 하나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비료들은 식물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유한 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한은 황산 암모늄입니다. 자, 모든 화학 비료가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복합 비료가 대체적으로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질산염 비료, 황산염 비료 등이 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산성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농작물은 필요한 양만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하고 남은 것은 흙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남아있는 화학 비료가 토양 산성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토양 산성화의 대표적 원인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집중호우가 일어날 경우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토양 속 염기성 물질들이 씻겨 내려가서 토양 산성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변 토양의 산성도를 직접 측정해 보시고 토양 산성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채취한 토양 샘플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문제는 앞서 보도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토양의 산성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원인을 알아보았으니까 여러분께서 해결 방안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